자, 이번 시간에는 전자배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핵 주위에 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다?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가지고 어떤 공간에 분포되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전자가 존재하는 그 공간을 오비탈이라고 했고, 또 그 오비탈의 상태를 양자수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자 번호 3번이면 전자가 3개 있을 것이고, 원자 번호 10번이면 전자가 10개 있을 텐데, 핵 주변에 그 오비탈들, 수없이 많은 오비탈들의 어떤 규칙과 어떤 방법으로 전자들이 배치되느냐, 그리고 그 어떻게 전자가 배치되냐에 따라서 그 원자가 어떤 성격을,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지를 한번 접목시켜서 배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전자 배치의 규칙이고요. 지금 선생님이 규칙을 3가지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면 이 3가지에 항상 다 맞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배우는 전자 배치 규칙은 뭘 기준으로 배우는 거냐면요, 가장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상태를 기준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태 기준? 바로 바닥 상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배우는 이 3가지 규칙에 다 맞으면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고요.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무조건 뭐가 된다? 들뜬 상태가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됐죠? 먼저 싸움의 원리라고 되어 있죠. 싸움의 원리. 쉽게 말해서 뭔가를 쌓을 때, 하나 둘 쌓을 때 어떻게 쌓습니까? 항상 바닥부터, 건물이라면 1층부터. 무슨 얘기입니까? 안정한 데에서 불안정한 쪽으로 채워나간다는 얘기죠. 1층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2층을 지을 수 없죠. 그러니까 오비탈의 전자를 채울 때는 우리 앞에서 뭐 배웠습니까?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 오비탈의 에너지 순서를 배웠었죠. 그 순서 중에서 가장 안정한 오비탈부터 전자를 채운다는 겁니다. 어떻게 배웠습니까? 수소의 경우에는 오로지 주양자수에 의존을 하는데 어차피 수소는 전자 하나이기 때문에 배치를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다전자 원자 기준으로 하면 1s가 가장 안정하죠. 그 다음에 2s죠. 2s보다는 2p가 불안정하고요. 그 다음이 3s고요. 그 다음에 3p. 자, 여기 조심해야 되죠. 느낌상 3p 다음 3d가 와야 되는데 3d와 4s를 비교해봤더니 4s가 조금 더 안정하더라 해서 3d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이 4p. 더 이상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요 순서만 기억을 하시고요. 이 순서에서 싸움의 원리에 의해서 1s부터 뭐 한다? 전자를 차곡차곡 채워나간다 하는 것이 싸움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실 배웠는데 S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죠? 2개 들어가니까 2개 채우고 나면 그 다음 여기다 채워야 되겠죠? 왜 여기에 2개밖에 안 들어가느냐? 그게 바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입니다. 이미 현대 원자 모형하면서 얘기해줬죠?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뭐냐면 4개의 양자수가 모두 뭐 할 수 없다. 같은 전자쌍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파울리 베타 원리입니다. 좀 더 편하게 얘기하자면 파울리 베타 원리는 한 오비탈에, 하나의 오비탈, 하나의 파티션에 최대의 전자 몇 개를 채울 수 있다는 거, 2개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파울리 베타 원리입니다. 그래서 S 오비탈의 경우에는 전자를 2개까지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P 오비탈의 경우에는 전자를 6개 채울 수 있죠. 그 다음에 D 오비탈의 경우에는 D의 L 값이 뭐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파티션이 5칸이니까 2개씩 해서 10개까지 채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파울리 베타 원리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한 오비탈에 최대 2개밖에 못 채운다라고 공부를 하면 모순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2s 오비탈이라고 할까요? 2s 오비탈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오비탈에 최대 2개라고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채워버리죠, 전자를. 그럼 분명히 쌤, 한 오비탈에 전자가 2개니까 파울리 베타 원리에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 ES에 들어가면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와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가 다 똑같기 때문에 스핀이 반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스핀이 같죠. 그래서 이건 역시 뭐에 어긋난다? 파울리 베타 원리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오비탈에 최대 2개다 이것만 알지 말고요. 뭘 정확히 알아야 된다? 4개의 양자수가 절대 다 같을 수 없다. 쉽게 말해서 한 오비탈에 들어갈 때는 항상 스핀은 반대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파울리 베타 원리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훈트의 규칙입니다. 앞 강좌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 싶은데 기본적으로 전자끼리는 반발하죠. 같은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전자끼리는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오비탈에 같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있다는 얘기는 짝을 지어 있다는 얘기고 같이 있지 않다는 건 홀로 있다는 얘기니까 훈트의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여기 있죠. 짝지어지지 않은 뭐라고 부르죠? 우리 홀전자라고 하는데 어떻게든 홀전자 수가 많게끔 전자를 배치한다는 것이 바로 훈트의 규칙입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게 p 오비탈이라고 합시다. 여기다가 전자를 3개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전자를 3개 채우면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채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3개를 채운다고 했을 때 하나, 둘, 3개 이렇게 채울 수 있죠. 둘 중에 뭐가 더 안정하다는 겁니까? 바로 밑에 게 더 안정하다는 겁니다. 의미대로 해석을 하면 얘는 혼자 있고 짝을 지어 있죠. 얘는 혼자 있는 게 하나밖에 없죠. 같은 전자가 3개인데 얘는 어떻습니까? 하나, 둘, 3개가 혼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지금 여기에 빈 공간이 있는데 좁아 죽겠는데 여기 굳이 둘이 들어가지 말란 얘기죠. 둘이 들어가지 말고 하나는 좀 더 넓은 공간에 배치를 해라. 그리고 하나를 더 배치한다면 뭐 여기든 어쩔 수 없이 채워야겠지만 굳이 비어 있는데 거기를 놔두고 좁게 둘이 들어가 있지 마라 하는 것이 바로 훈트의 규칙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어쨌든 편안하고 편리하게 하자. 에너지적으로 안정하게 하자는 거기 때문에 괜히 짝을 짓지 말고 어떻게든 뭐 해라. 혼자 있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제를 배치하라는 것이 바로 훈트의 규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싸움의 원리에 어긋날 수도 있고 훈트의 규칙이 어긋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들뜬 상태가 되는데요. 파울리 베타 원리는 절대 어긋날 수가 없죠. 그래서 1번 싸움의 원리와 훈트의 규칙에 어긋나면 들뜬 상태가 되고요. 두 번째 파울리 베타 원리에 어긋나면 아예 있을 수 없는 전자 배치가 된다는 것까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물론 문제풀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싸움의 원리가 뭔지 알았죠? 파울리 베타 원리가 뭔지 알았죠? 훈트의 규칙이 뭔지 알았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전자를 배치해 봅시다.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 번호 14번인 SI 규소를 말하는 거죠. 원자 번호가 14번이면 양성자가 14개고요. 중성 원자는 항상 전자 개수하고 같아야 되니까 얘는 전자를 14개 가지고 있는 거죠. 한번 배치를 해봅시다. 첫 번째 껍질에 S오비탈에 먼저 2개를 배치하죠. 왜? 가장 안정하니까. 싸움의 원리에 의해서.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에 S오비탈에도 2개밖에 못 배치하죠. 내가 2개 이상 배치할 수 없는 이유는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그리고 ES 다음에 EP에다가는 6개를 배치할 수 있죠. 역시나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 2개 배치했고 2개 배치했고 6개 배치했으니까 몇 개입니까? 10개 배치한 거죠. 그 다음에 4S에 2개를 배치하고 3P에 2개를 배치하면 되죠. 그럼 일단 이까지는 싸움의 원리에도 다 맞았고요. 파울리 베타 원리에도 다 맞아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 요거 한번 봅시다. 3P2죠. 어차피 1S2, 2S2, 2P6, 3S2는 모든 오비탈에 전자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훈트의 규칙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항상 바닥 상태에서 제일 마지막 자 3P는 파티션 몇 개로 나눠져 있죠? P는 3개로 나눠져 있죠? 여기에 전자를 2개 채울 겁니다. 뭐에 의거해서? 훈트의 규칙에 의거해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빈 공간부터 채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채우면 됩니다. 그럼 질문을 하죠. 선생님 이렇게 있을 때 이거는 안 됩니까? 됩니다. 왜냐하면 3px, 3py, 3pz죠. 3px, 3py, 3pz는 에너지가 똑같기 때문에 편의상 그냥 왼쪽부터 채워나가는 거지 이렇게 2개 채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난 굳이 양 끝에 채우시겠다 하면 이렇게 채우셔도 문제 없습니다. 선생님 화살표 R을 해도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 이거나 내가 따로 그렸지만 똑같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보세요. 두 개를 채우는데 이런 식으로 채웠다. 그러면 굳이 두 군데의 자리가 비어 있는데 좁아 죽겠는데 여기 두 개 들어가 있죠. 홀전자 수를 두 개로 해야 되는데 0개로 만들었죠. 이 경우에는 어디에 어긋난다? 훈투의 규칙이 어긋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답 찾아볼까요? 가,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수. 자, 여기서 말하는 오비탈 수는요. 요거 한 칸이 오비탈 한 개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보세요. 1s2는 이렇게 채워져 있죠, 지금. 1s2는 한 칸에 두 개가 채워져 있죠. 그러니까 1s2라고 하는 건 한 칸 사용한 거니까 오비탈 한 개 사용한 겁니다. 한 개. 얘도 똑같죠? 한 개 사용한 거죠. 이 p6는요. p 오비탈은 파티션이 세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의 오비탈을 사용한 겁니다. 3s2는 얘랑 똑같죠? 한 개의 오비탈 사용한 거죠. 이 3p2는 자, 이게 맞다면 한 칸, 두 칸 사용한 거고요. 이게 맞다면 한 칸 사용한 거죠. 항상 바닥 상태를 기준하면 이게 맞으니까 몇 칸, 두 칸, 즉 두 개의 오비탈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2 하면 되죠. 몇 개를 사용했다? 채워진 오비탈 수는 8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항상 기억합니다. 요거 한 칸이 오비탈 한 개다. 그러니까 p 오비탈은 오비탈 3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p 오비탈이 가득 차게 되면 전자는 3개의 오비탈을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됩니까? 나 홀전자수, 항상 홀전자수는 마지막만 보면 돼. 몇 개죠? 하나, 둘 해서 홀전수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오비탈 수를 세알해 줄 때는 요 한 칸이 하나의 오비탈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됩니까? 자, 2번 보겠습니다. 질소 원자번호 7번이죠?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질소 원자번호 7번이니까 전자가 7개죠? 그러면 1s2, 2s2 총 4개죠? 3개 남았으니까 2p3가 되겠죠? 어차피 한 칸에 2개 들어가 있고 한 칸에 2개 들어가 있고 2p3만 훈투의 규칙을 생각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2p3에서 홀전자수가 가장 많으려면 하나, 둘, 3개가 들어가면 되죠. 이게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되죠. 그러면 A, B, C 중에서 누가 바로 이 녀석 B가 가장 안정한 바닥 상태가 되는 거죠. A 볼까요? A는 어떻습니까? 이 녀석이 1로 가야지 안정한 상태가 되죠. 뭐에 어긋난 겁니까? 얘 지금 훈투의 규칙이 어긋나기 때문에 무슨 상태? 들뜬 상태가 된다. 그리고 C의 경우에 보세요. 얘랑 얘는 한 오비탈에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가 똑같은데 스핀까지 똑같은 게 존재하니까 파울리 베타 원리 어긋나고요. C 같은 전자 배치는 뭐 할 수 없다? 아예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럼 1번에 A에서 C에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B가 답이 되면 되죠. 2번 A에서 C에서 존재할 수 없는 전자 배치는 파울리 베타 원리 어긋나니까 C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뭔가 규칙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전자배치를 시간까지 소비하면서 배운다는 얘기는 뭔가 이 전자배치를 알아봄으로써 전자배치를 통해서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해보겠죠. 그죠? 그러면 전자배치에서 우리가 뭘 이제 알 수 있느냐. 한번 예를 하나 적어놓고 얘기해 볼까요? 나트륨 같은 경우에 원자 번호가 11번이거든요. 그러면 중성 원자일 때 전자 개수는 11개니까요. 첫 번째 껍질 S오비탈에 2개, 두 번째 껍질 S오비탈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 P오비탈에 6개 채웠죠? 총 10개 채웠으니까 남은 건 하나밖에 없고 3S에 1개를 채우면 되죠. 자, 그래 놓고 보니까 첫 번째입니다. 지금 요 앞에 1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지금 보면은 2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3이라고 적혀 있죠? 그 말은 요 S의 2개는 첫 번째 껍질이라는 얘기고요. 여기 S와 여기 P는 어쨌든 S든 P든 간에 주양자 수가 2니까 이 2개와 6개는 두 번째 껍질에 채워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닥 상태 기준으로 세 번째 껍질까지 전자를 채워줬으니까 주양자 수를 보면 뭐라 할 수 있죠?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의 수를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원자가 전자 껍질을 몇 개 가지고 있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중에 주기율표에서 주기라든지 원자의 크기가 어떻다 이런 걸 판단하거든요. 나중에 얘기할 거고 어쨌건 껍질 수를 판단할 수 있다. 이거를 보어로 조금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껍질 K 껍질은 2개 채워져 있다 이거죠. 두 번째 껍질이니까 어쨌든 L 껍질에 2개, 6개니까 8개 되는 거고요. 보호 형태로 표현을 하자면 세 번째 껍질 M 껍질에 1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M 껍질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다는 얘기니까 역시나 3개의 껍질에 전자가 채워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됩니까? 두 번째, 자, 각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진 개수를 가지고 여기 원자과 전자의 개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원자과 전자의 개수는 뭐냐면요. 바로 가장 바깥 껍질에 채워진 전자. 가장 바깥 껍질에 채워진 전자의 수를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화학 반응을 함에 있어서 또는 화학 결합을 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전자의 수를 원자과 전자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볼까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채워졌으니 바로 세 번째 껍질이 뭐가 되는 겁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트륨 같은 경우는 아마 화학 결합을 할 때 또는 어떤 화학 반응을 할 때 이 한 개의 전자를 가지고 뭐 잃어버리든지 뭘 하든지 하면서 뭐 할 것이다. 반응을 할 거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화학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전자배치 하나만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캐낼 수 있다는 것이 전자배치를 배우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원자과 전자수가 뭘 결정하냐면요, 어떤 물질의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배치를 적어보면 이 원소가 뭔지 몰라도 원자과 전자수만 딱 보면 이 원소의 성질, 성격을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이요. 우리 옥텟 규칙 같은 거 배웠죠. 원자가 안정한 이온되기 위해서는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죠. 옥텟 규칙은 첫 번째 껍질은 2개, 두 번째 껍질 8개죠. 볼까요? 첫 번째 껍질이 2개고, 두 번째 껍질 8개고, 세 번째 껍질 1개죠. 이걸 봤을 때 7개를 얻어가지고 3s2, 3p6가 되든지 얘를 없애버리면 2p6로서 옥텟을 만족할 수가 있죠. 그럼 뭐가 더 쉽겠습니까? 요거 1개의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나트륨 1가 양이온의 전자 배치는 요 1개의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10개 가지고 적어가지고 2p6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이 주기율 표상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걸 18쪽 원소라고 하고 그게 가장 안정하거든요. 고1 때도 나오죠. 그러니까 요 ES2 EP6를 만족함으로써 즉 두 번째 껍질에 8개를 채움으로써 뭐 한다? 이온이 되면서 안정해진다는 것까지 전자 배치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그러면 전자 배치만 주어지면 이 녀석은 몇 가 양이온 되겠다, 몇 가 음이온 되겠다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전자 배치를 배우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자 배치에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3번 문제에서 전자 배치가 주어졌죠? 보니까 1s2, 2s2, 2p6, 3s2, 3p5인데 보니까 제일 n값이 큰 게 세 번째 껍질이죠? 그러니까 전자 껍질 수는 몇 개이다? 3개이다. 쉽죠? 원자과 전자수는 가장 마지막 껍질이니까 애들 전부 다 3p5니까 5개라고 하는데 3p5도 세 번째 껍질, 3s2도 세 번째 껍질이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7개라고 해야 되죠. 됩니까? 홀 전자수는 마지막만 보면 된다고 했죠. 3p5가요. 3p5가 p 오비탈이니까 마이너스 1, 0, 1, 3개의 공간, 3개의 오비탈. 5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 하면 되죠. 지금 홀 전자 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홀 전자수는 1개.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수
자, 1s2 한 개 사용한 거라고 했죠? 2s2도 한 개 사용한 거죠? EP6는 3개 다 사용한 거죠? 3s2는 한 개 사용한 거죠? 3p5인데 사용했다는 건 전자가 채워졌다는 겁니다. 전자가 채워졌으니까 여도 역시나 3개의 오비탈을 모두 사용했죠. 그러니까 6, 7, 8, 9 해서 몇 개다? 오비탈 수는 9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됩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바로 봅시다. 임의의 중성 원자 X와 Y에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보니까 X도 Y도 전자 배치 딱 보니까 얘는 뭐 세 번째 값일까지 전자가 채워졌죠? 얘는 두 번째 값일까지 전자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안정한 이온이 된다고 했고요. 안정한 이온이 되는 건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 되길 원한다? 8개 되길 원한다. 주기율표로 치면 18쪽 원소가 되길 원한다. 볼까요? 얘가 제일 마지막 껍질이죠. 그러면 3s2D에 3p6를 붙여주면 되는데 그럼 6개의 전자를 얻어야 되니까 힘들죠. 그냥 치우고 얘를 없애버리는 게 훨씬 쉽겠죠. 왜냐하면 6개를 얻는 것보다 2개를 버리는 게 쉬우니까. 그러니까 난 X가 누군지 몰라. 근데 확실한 건 X는 전자 2개를 잃어서 몇 가 양이될 것이다? 2가 양이될 것이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2개를 잃었으니까 X 2가 양이의 전자 배치는 1s2, 2s2, 2p6의 전자 배치를 하게 된다. Y 볼까요? 버리려고 하면 2s2와 2p5 몇 개 버려야 됩니까? 7개 버려야 되는데 그것보단 2p5를 편하게 2p6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여기다 적을까요? Y는 여기 한 개를 얻으면 되니까 1가 으면 되는 게 쉽죠. 그리고 한 개 얻었으니까 한 개 얻었을 때의 전자 배치는 뭐다? 2p6로 끝나면 되겠죠. 결국 얘와 얘는 서로 다른 원소지만 이온됐을 때의 전자 배치는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온이 될 때 전자 배치는 항상 가장 가까이 있는 18쪽 원소하고 같아지거든요. 됩니까? 그래서 전자 배치를 배우면 임의의 원소가 주어지더라도 그 원소의 모든 성질과 어떻게 될 거라는 것까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좀 더 어려운 문제나 깊은 문제들은 문제풀이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